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저는 이제 등기법을 들어가서 231페이지 231페이지 여기까지 했죠. 어디? 200. 아, 그래요? 싸우지 마세요. 예. 그 뒤에 250, 거기에는 이제 등기법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먼저 보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씩 등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의 양식을 좀 숙지하고 오시라 그랬지. 예. 등기는 결국 거의 다 하는 거니까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갑구, 을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거 먼저 보고 오신 것 같고, 오늘은 231페이지. 231페이지. 자, 등기사항 보시죠. 등기사항. 그래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해달라고 하면은 각하당해요. 각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 안 해주는 건 뭐라고 한다? 각하 그래요. 등기는 등기소에서 해주는 건데 우리가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 무조건 다 등기되는 건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등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등기사항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등기하느냐? 자,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각하당합니다. 예, 등기가 안 되는 것을 각하라고 그래요. 자, 이거 이제 기본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는 첫째 무엇을 등기하느냐, 무엇을 등기할 수 있냐?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첫째 물건을 따질 거고 권리를 따질 거고 권리 변동을 따질. 예. 자, 그럼 어떤 물건을 등기하느냐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제 요 일장 부분은 민법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민법 얘기인데 민법에 공부하셨던 건 복습해 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세상의 모든 물건을 우리 민법상 둘로 나누죠. 네, 물건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동산하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우리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용어들은 딱딱 정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래서 교양 수업 듣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럼 이제 민법에서 딱 정의가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하고 그 정착물. 자, 입으로 한번 하세요. 뭐라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딱 그런 거예요. 딱 입으로 나와야 돼.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뭐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머리로 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동산 그러면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민법의 정의라고. 그래서 민법에서 물건을 둘로 나누고 요것만 정의예요. 부동산이 요거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뭐다? 동산이다. 이래.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말 되셨습니까? 예, 그럼 부동산은 뭐고? 토지 및 그 정착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예, 동산 그런 거예요. 토지도 부동산이고 그 정착물도 부동산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 부동산인가요? 땅에 붙어 있는 것이면 부동산이라 했어요. 그래서 건물 땅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고 산에 있는 나무, 수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지. 예.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맞냐 이게. 산에 있는 나무는 땅에 붙어 있냐고. 땅에 붙어 있으니까 수목도 부동산이에요. 저 여기 가까운 데로 할까요? 여기 방화대교.
바다가 달이 있잖아요. 예. 정착물이에요. 땅에 붙어 있냐고. 한강에 붙어 있잖아. 한강도 토지다. 한강도 토지잖아요. 예. 바다가 아닌 데가 토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교량 이런 것도 다 부동산이 됩니다. 자, 이걸 부동산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이렇게 나눕니다. 민법상.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시면, 자, 동산 등기할 수 있다. 동산. 동산을 등기부에다가 쓸 수 있냐고. 안 돼요. 네.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게 무슨 등기부에 쓰는 거? 우리 지금 시험 과목이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것, 등기는 부동산 등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공시법 시험지에 등기 그러면 부동산 등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때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 등기 그러면 등기라고 하는 게 여러 등기가 있어요. 법인 등기 들어보셨죠? 법인 등기, 뭐 임목 등기, 선박 등기, 여러 가지 등기가 있어. 부동산 등기. 그 등기 중에 무슨 등기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등기는 전제가 무슨 등기만 얘기하겠다. 부동산 등기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게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하면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부라고 따로 있다고. 등기부가 여러 종류가 있는 거라고. 그 선박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선박 등기. 임목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임목 등기. 그렇게 다양한 게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등기만 한다? 부동산 등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부에 쓰는 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선박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응? 선박. 예? 선박은 부동산이에요? 선박이 부동산이냐고. 아니, 자, 다시. 부동산이 뭐라고? 부동산이 뭐라고요? 예. 너는 아까 너는 너대로고 지금 또 따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에다가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 그러면 선박, 배는 땅에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동산이에요? 선박 동산이라고.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예. 둘 중에 하나. 이건 민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개론 시간에 이런 거 보시면 뭐 준부동산 이런 말도 하죠. 그거는 이제 민법상 개념이 아니에요. 준부동산은 엄밀히 말하면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응? 준부동산은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하라면 부동산이면 부동산이라고 했겠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했을 거 아니에요. 준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뭐가 아닌데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그래서 준부동산 그런 거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박 이런 건 동산이에요. 근데 등지가 좀 크냐고. 선박 그런 건 동산이긴 한데 등지가 좀 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해서 준부동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민법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딱 줄로 나온다고. 동산하고 부동산. 그럼 그 중에서 동산 등기사항이 아니다 해. 동산은 지금 무슨 등기부니까? 부동산 등기부니까. 그럼 부동산만 등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부동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 중에서 두 개만 등기해요. 토지하고 건물. 뭐하고 뭐만 등기한다?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는 거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수목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고. 자, 지금 전제가 뭐라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수목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수목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인데 시험 봐서 그 틀렸다 해놓고 이의제기하면서 임목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받아준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수목을 등기할 수 있는 건 무슨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고. 임목 등기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등기부에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부동산 등기부에. 그러니까 전제가 흔들면 막 나중에 헷갈린다고. 그래서 딱딱딱 빌드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제는 부동산 등기부에 뭘 등기하느냐. 부동산을 등기한다. 그럼 부동산을 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만. 토지하고 건물만. 건물만. 수목 등기할 수가 없고, 교량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면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어디다 등기하죠? 그럼 이거를 표제부에다 등기하죠? 표제부. 표제부에 등기부, 아까 우리 표제부 값 걸고 있잖아요. 그럼 표제부에다가는 물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 등기부면 토지의 표시를 하는 거고, 건물 등기부면 건물의 표시. 되셨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232페이지 가시면, 자, 말이 글이 읽혀져야 돼요. 맨 위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찾으셨나요? 맨 위에 232페이지.
232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물건 얘기했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글을.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을 뭘 말하고? 부동산을 말하고. 동산은 아니고 이런 얘기야. 동산은 아니고 부동산을 말하고. 그럼 부동산은 원래 뭘 얘기하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토지는 등기자가 포함하지만 그 정착물 중에는 무엇만? 건물만이 등기 대상이다. 읽혀집니까? 요거 중에서 정착물 중에서 무엇만? 건물만 등기 대상이다. 그럼 이런 건 아니다. 수목, 교량 이런 것은 정착물이지만 부동산은 맞지만 등기 대상은 아니다. 이런 게 됐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권리를 볼게요. 권리. 자, 권리. 그럼 우리가 권리 하면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우리 권리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권리를 세상의 모든 권리를 둘로 나누래.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물권, 채권 이런 말로 할 수도 있고 재산권, 인격권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근데 등기법에서 권리를 둘로 나누라. 등기법에서 권리를 둘로 나누라.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해됐나요? 예. 권리를 둘로 나누라.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소유권하고 나머지로 나누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되셨죠? 그래서 요걸 기록하는 데가 어디다? 갑구. 우리 지난번에 보신 거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었잖아요. 그럼 구라고 하는 데는 권리 적는 데라고. 구라고 하는 건 구의 종류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그럼 갑구에다가 요거 적는 거라고. 뭐 소유권, 나머지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디다 적는다? 을구에다 적는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소유권 등기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무수히 많은 거죠? 소유권 외의 권리는 무수히 많다고?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를 다 등기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또 두 개로 분류를 해보면,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고, 근데 소유자가 아닌데도 물건 사용할 수 있나요? 남의 거? 내 게 아니야. 내 거면 내가 사용할 수 있나? 내 거 내가 사용할 수 있냐고. 내 건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내 게 아닌데도 남의 건데도 사용할 수도 있냐고. 예, 있을 수 있다고. 무슨 권리만 있으면?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용의권이라고 하죠. 이해하셨나요? 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 용의권. 그 뭐는 아닌데. 소유자가 아닌데도 요 권리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용의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 거 아닌데도 팔 수 있나요? 내 거 아닌데도 팔 수 있어요. 예, 담보권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담보권. 돈 빌려주고 담보 잡을 수도 있냐고. 그 돈을 못 받아서 그럼 내 게 아니지만 팔 수 있죠. 경매 붙일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뭐가 담보권. 그래서 이거는 사용 가치를 지배하는 거고 이거는 담보 가치를 지배한다.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런 거 민법 시간에 하신 거라고. 그러면 요 두 개로 나눈다고. 뭐를?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렇게 또 나눠요. 용의권하고 담보권 이렇게 나오자고. 용의권 하면 이제 떠오르는 거. 지상권? 예, 좋아요. 지상권. 지역권. 다 배우셨네. 예. 아이고, 좋다. 지상권, 지역권. 지자 들어가는 건 땅 사용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예, 전세권. 전세권은 포인트가 뭐죠?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다고. 예, 토지 건물 다 사용하는 건데 돈 주고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세권의 포인트는 전세금 주고. 전세금 주고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전세권. 이건 여기는 물권이에요. 예, 여기까지 물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용의권이 채권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사용료 주고 사용하는 거. 그걸 차임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사용하는 용의권을 임차권. 예, 뭐라고 한다고요? 임차권. 요거하고 요거는 돈 주고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요거는 물권이고 요거는 채권이에요. 예,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신 건 이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실무에서 여러분들 전세라고 하는 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월세 얘기하는 그 전세 있잖아요. 그 전세는 요 전세권이 아니라 요 임차권이에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라는 용어하고 이제 공부하실 때 또 실무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 전세란 말하고 전세권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권자가 뒤에 붙느냐 안 붙느냐가 전혀 다른 말이라고. 그냥 전세 그러면 뭐예요? 권리로 얘기하면 임차권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전세, 월세 이런 말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권리로 얘기하면 뭐고? 임차권이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예요. 그건 물권이라고. 그건 뭐가 되고 전세권 됩니다. 되셨죠? 예. 자, 요 네 개가 뭐다?
용의권이에요, 용의권. 그럼 담보권, 그러면 이제 돈 빌려주고 담보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떤 게 있죠? 저당권, 좋아요. 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어려운 거 하시네. 채권 담보권. 예. 권리질권. 또 있나요? 담보권에? 유치권 이런 거 있죠? 유치권. 유치권도 공부하셨죠? 그 물건과 관련돼서 돈을 못 받으면 그 물건 안 주는 거, 돈 받을 때까지 그걸 유치한다고 하죠. 담보 잡고 있는 거라고. 이런 것이 뭐다? 담보권이잖아요. 담보권인데, 요 유치권은 등기부에 못 나와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자, 되셨고. 그러면 유치권 잘 나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 그럼 지금 등기할 수 있는 게 용의권에서 뭐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근데 담보권으로서 저당권,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담보권을요. 용어 담보권을 우리 민법에서 이름을 두 개로 나누죠. 담보권. 요 담보권을 이름을 저당권하고 요 유치권 빼고 담보권을 이름을 둘로 나누죠.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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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배웠어요? 요 질권이라는 뜻이 담보권이라는 뜻이에요. 요 한자로 질이라는 얘기가 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담보 잡을 수 있나요? 사람을 담보 잡으면 안 되지. 근데 그런 놈이 있잖아. 인지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뭘 담보 잡은 거야? 사람을 담보 잡고 돈 주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지. 그 지라고 하는 뜻 이해하시겠냐고. 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 담보라는 뜻이에요. 개념 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 둘로 나눠서 우리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이름을 민법 시간에 물권 법정주의 공부하셨죠? 물권의 이름하고 내용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민법에서 저당권하고 질권 나눌 때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담보권 중에서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을 담보 잡는 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 그럼 부동산 아닌 거 담보 잡을 수도 있나? 부동산이 아닌 것도 담보 잡을 수 있냐고. 담보 잡을 수 있다고. 그건 질권이라고 부르겠다고. 부동산을 담보 잡는 건 이름을 저당권,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는 것은 질권. 그럼 시계 담보 잡을 수 있나요? 시계, 전당포. 그럼 뭘 담보? 시계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시계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동산이잖아. 그럼 그 전당포 주인은 질권자예요. 부동산이 아닌 걸 담보 잡는 건 질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앞에 뭘 담보 잡은 거죠? 동산, 시계를 담보 잡은 거잖아요. 그 앞에다 수식어가 동산질권 그러면 돼요. 동산을 담보 잡는 권리는 뭐냐? 동산, 질권 그런다고. 그다음에 채권을 담보 잡을 수도 있나? 채권. 채권을 권리라고요. 권리를 담보 잡는 건 권리, 질권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권리, 질권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어요? 권리, 질권 알고 계신 게?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권리, 질권. 권리를 담보 잡는 거. 그건 부동산 담보 잡는 거. 부동산. 권리. 전세 대출을 내줄 때요. 은행에서 이제 전세 자금을 대출해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쓰시지? 자,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내 전세 자금이 부족해. 전세금이 부족해. 그럼 전세금 빌릴 수도 있냐고. 은행에서 전세금 빌린다고요. 그럼 은행이 돈 빌려주죠? 뭘 담보 잡고? 뭘 담보 잡고? 그러면 그 세입자는 전세 들어가죠? 그럼 어차피 그 전세금 나중에 빼와요? 전세금 주고 2년 살다가 나중에 나올 때 주인한테 돌려받냐고. 그러면 세입자는 주인한테 채권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냐고. 그걸 담보 잡은 거라고. 어차피 이 돈 받을 거냐고. 주인한테 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담보 잡고 은행에서 전세 대출 해준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은행은 뭘 담보 잡은 거죠? 채권을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권리, 질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동산 하실 때 전세 대출할 때 질권 설정한다 이런 말 써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뭘 담보 잡은 거죠? 권리를 담보 잡는 것을 뭐라 한다? 권리, 질권 또는 채권, 질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민법 이름이에요. 예, 민법 이름인데 그러면 여기서 동산 질권은 동산 대상이니까 등기하는 거 아니죠? 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등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문제라고 뭐라고? 권리, 질권. 이건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권리, 질권은 등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말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권리, 질권이 등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권리가 뭐죠? 채권이에요. 요 질권의 뜻이 뭐죠? 담보권이에요. 아까 질권의 뜻이 무슨 뜻이라? 담보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권리, 질권 이 말이나 채권, 담보권 이 말이나 같은 거라고. 말 되셨나요? 그래서 권리 끊어 읽으시면 돼요. 권리가 채권이고 질권의 뜻이 담보권이니까 권리, 질권 이 말이나 채권, 담보권 이 말이 같은 거예요. 예. 다만 이제 요거는 민법에서의 이름이고 채권,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 채권, 담보대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 특별법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되셨죠? 그래서 성질은 같은 거다. 성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같은 문제입니다. 채권, 담보권 문제나 권리, 질권 문제나 같은 문제라고. 되셨죠? 예,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거, 유치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동산, 질권 등기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민법 시간에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건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고. 주의토지 통행권 그냥 소유권의 확장인 거라고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쭉.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감만 잡아보세요. 예, 그래서 어떤 물건에 즉 토지하고 건물에 어떠한 권리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기하는데 그냥 권리를 등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등기해요. 뭐가 있을 때?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예. 변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변동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느냐? 예, 예. 보존이라는 게 있고, 설정이라는 게 있고, 이전이라는 게 있고, 예. 변경이라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고, 소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변동 그런 거 변동.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요. 권리의 변동, 그 변동의 종류는 6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등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의 뜻을 하나씩 볼게요. 보존, 그러면 처음으로 소유권 공시하는 거. 최초로 소유권 공시하는 걸 뭐라 한다? 보존, 그래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그런다고.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자, 설정,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설정.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 설정, 그러면. 설정은 무슨 뜻?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 뭐라고요? 입으로 해보시라고. 설정은 무슨 뜻? 소유권 외의 권리. 요거네, 요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설정.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 그럼 은행은 담보 잡은 거죠? 그럼 은행은 뭐가 되고? 저당권자가 되고, 소유자는 저당권 만들어 준 거라고. 돈은 받고 저당권 만들어 준 거라고. 그럼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 말 되셨나요? 그래서 설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 설정자 아니에요? 은행은 뭐고? 저당권자고. 소유자가 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 자, 전세금 주고 지금 물권인 전세권이라고 할게요. 예. 그럼 전세금 10억 주고 전세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럼 10억 주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권자. 10억 주고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권자인 거고,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인 거죠. 개념 되셨죠? 예. 그럼 설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뭘 만들어주는 거? 요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설정이라 합니다. 그럴 때 등기한다고. 그럼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는 거라고. 예, 설정이라는 말의 자체가 뭐라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드는 거.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전은 쉬운 거예요. 권리자가 바뀌는 거. 권리자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전. 그럼 소유자가 바뀔 수 있나? 소유자가 바뀌면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이전. 예, 소유권 이전 그래요. 전세권자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이전. 지상권자가 바뀌면 지상권 이전, 이게 권리자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변경은 내용이 바뀌는 거. 그럼 전세금이 아까 10억이었는데 15억으로 올릴 수 있나? 금액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바뀌는 거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나?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변경, 그런 거, 변경. 그 다음에 이런 권리들 처분돼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냐고. 넘길 수 있다고. 예, 넘길 수 있는데 못 넘기게 막아둘 수도 있어. 예, 처분을 제한해둘 수 있다고. 어떤 권리에? 이런 권리에, 이런 권리.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처분 제한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처분을 제한하냐면 가압류, 압류, 뭐 가처분 이런 말 살아오면서 들어오셨잖아. 그럼 느낌이 어때? 딱 묶어둔 거냐고. 가압류했다, 압류를 해놨다, 가처분해놨다. 그럼 묶어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압류를 해놨다. 그럼 이제 가압류는 금전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돈 받을 사람. 돈 받을 사람. 무슨 채권자? 금전채권자가 누구 재산에다가? 채무자. 돈 안 갖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다가 처분을 제한하는 것 중에 이제 가압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가압류. 그러면 어떤 권리를 가압류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여기에다가 해둘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해둘 수 있다고. 예, 그러면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10억짜리를. 예, 나한테 돈 2억을 빌려가고 안 갚아. 그러면 그 채무자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되셨나요? 그러면 그 채무자의 무슨 권리를 가압류한 거예요? 소유권을. 말이 들리죠? 천천히 하세요. 무엇을 가압류? 소유권을 가압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한테 돈 빌려간 얘가 2억 빌려간 안 갖고 있는데 상가를 소유하진 않아. 근데 그 상가에 10억 전세권이 있어. 전세권도 재산이냐고요. 10억짜리 전세권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전세권에다가 가압류할 수도 있다고. 말 들으십니까? 예, 그럼 어디에다가도? 소유권 외의 권리에다가도 처분 제한할 수 있다고.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막 문장이 소유권에 대한, 지금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말은 들으셔야 되는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할 수도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도 있다. 말이 들리셔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소멸은 없어지는 거죠. 예. 없어지면 이제 말소 등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있을 때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부에 물건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뭘 쓰고 권리를 쓰는데 그럼 등기부에 소유권을 등기하죠. 그럼 등기부에 소유권 이렇게 쓰는 건 없다고.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지 등기한다고.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한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이라고 쓰는 거고,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쓰는 거고, 소유권에다 처분 제한한다 그러면 소유권에다가 가압류하는 거. 이해되시죠? 만약에 전세권은 등기할 수 있다. 우리 전세권도 아까 지웠는데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등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을 등기한다 그럼 등기부에 전세권 이렇게 쓰고 마는 게 아니라고. 전세권이 어떻게 된 거지 등기하는 거라고. 그럼 전세권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전세권자를 바꾼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전세 금액을 바꾼다 그러면 전세권 변경.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등기부에 부동산에 뭘 등기한다? 권리. 변동을 등기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변동의 종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예, 예, 요건 이제, 느낌 가지고. 그러면 이걸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 변동은 왜 일어나죠? 이제부터 이제, 요런 걸 등기부에 등기하는 건데, 이제 민법 얘기할게요. 이런 변동은 왜 일어나죠?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 있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 이유가.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 권리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나요?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냐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죠. 네. 무엇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어차피 한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맞아요. 네. 그래서 무엇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우리 의사, 우리 뜻,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죠. 법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을 때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와야 돼. 그걸 뭐래? 의사표시라고 하지.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 의사표시. 그럼 요게 들어가 있는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뭐예요?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건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행위를 뭐란다?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가 있으면 이게 발생한다고. 이해되셨나요? 예, 법률 행위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이게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민법에서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효과라고. 이게 생기는 거라고. 그럼 이런 게 있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냐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쪽을 요건이라고 그래요. 민법전에서 이게 법률 요건, 그다음에 요쪽이 법률 효과 이렇게 본다고. 그럼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요건 중에서 하나가 뭐가 되나?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엇대로? 의사대로. 근데 이 의사가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의사의 합치가 되는 게 있고, 의사가 여러 개가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법률행위 종류를 세 개로 나누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게 단독행위. 들리세요, 제 말? 예. 좀 민법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야. 예. 단독행위, 그럼 뭐가 있는 거? 의사표시가 하나 있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취소 좋아요. 그 다음에. 유언. 혼자 하냐고요? 유언 내 마음대로 혼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으면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유언이잖아. 예, 그 다음에 권리 포기. 소유권 포기. 권리 포기할 수도 있냐고. 예, 내가 가기 싫다는데 갖기 싫어. 예, 그럼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게 뭐가 된다? 단독 행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가 양쪽에서 하나씩 해서 합치가 되는 거. 의사의 합치, 그 계약이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계약. 그래서 계약이 같은 말이 뭐예요? 합이죠. 의사 합치라고. 예, 의사 합치, 합의 이 말이나 계약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재작년에 합의 이렇게 냈는데, 지금 뭐냐면 나중에 그 중개사법 시간에 거민 공부하세요? 거민제도. 중개사법 시간에 가셨나? 안 했어? 예. 거민은 언제 받는 거냐면 계약했을 때. 뭘 할 때?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거든요. 뭐 할 때요? 계약. 그래서 거민은 개소리다 이렇게 외워요. 거민은 IA가 아니라 계약할 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할 때 뭘 받는다고? 거민을 받는다고요. 모일 때만 받는다고? 계약. 근데 시험 문제에 합의라고 돼 있었어. 거민 받아요? 받는다고. 계약이나 합의나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협의서. 자, 다시. 계약서 이 말이나 합의서 이 말이나 협의서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합의, 계약이라는 게 다 뭐예요? 의사의 합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법률행위 이제 민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런 거 있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법률행위로 인해서 이게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상관없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나? 이런 의사표시, 법률 행위와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냐고요. 예, 그게 뭐죠? 법률의 규정이죠. 이거는 어디서 정한 거예요? 법에서 규정한 거라고. 무엇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권리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권리의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뭐인 경우가 있고,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물건에 있어서는 요거는 등기해야 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등기가 없어도 돼요. 예,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 거라고. 단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처분하면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민법 180조, 180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물권법 시간에 한 거. 자, 그럼 예를 하나 들면, 소유권 이전.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말 돼요? 소유권 이전. 권리 변동이냐고. 소유권, 권리, 그 다음에 이전. 변동이냐고. 소유권 이전은 왜 일어나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나?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그럼 매매는 계약이냐고. 계약이니까 이거잖아요. 그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하려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소유권은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속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고.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데 원인이 뭐예요?
여기라고. 예. 아버지랑 뭐 계약한 거 없잖아. 예. 법에서 상속된다고 정하고 있으니까, 규정하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럼 상속은 여기라고요. 그럼 뭐가 없어도 돼. 등기가 없어도 돼. 근데 상속받은 거 팔 수 있나? 자식이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팔려면,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넘겨야 된다고.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자, 지상권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지상권. 남의 땅 사용하는 거예요. 예. 사용하는 권리 중에 지상권이 있다. 그럼 지상권은 왜 생겨? 지상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상권이 생겨. 그럼 왜 생겨? 왜 생겨?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저 땅 주인하고 설정 계약, 뭐예요? 설정 계약해서 지상권 취득할 수 있나? 설정 계약이니까 뭐예요? 법률 행위. 그러면 지상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지상권 취득한다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취득할 수도 있나? 무엇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럼 이걸 줄이면 뭐라고 그러죠? 법정 그러죠. 잘 줄여야 돼요. 법정. 그래서 법정 지상권. 민법 시간에 뭐라고? 법정 지상권. 그럼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라고. 법률의 규정. 그럼 뭐가 없어도 돼? 등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러요러하면 지상권 취득한 것을 한다고. 그럼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하는 거라고. 등기가 없어도. 체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민법의 기초예요, 기초. 예. 그래서 저당권도 어떻게 취득해요? 저당권.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그럼 은행은 저당권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그럼 설정 계약한 거예요? 은행하고 계약한 거라고. 그럼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민법 시간에 잘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다고.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그럼 여기란 얘기죠? 그럼 법정 저당권은 등기가 없어도 저당권 취득한 거라고. 되었죠? 그래서 항상 어떤 권리 변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고. 그럼 여기서는 등기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기서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되셨죠? 예.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예요. 법률의 규정. 그럼 등기 없어도 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그럼 원래는 등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데 등기해야 된다고 법에서 정한 게 있지. 시효취득. 시효취득. 그럼 남의 건데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고. 그러면 계약한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준 거잖아요. 너 20년 동안 점유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근데 그 조문 자체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지만 그건 예외적으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쭉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잘 하셨어요. 그래도 민법을 하셔가지고 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 보시면 232페이지에 3번이 뭐예요? 제목만 보고 하셔야 돼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여기 얘기한 거예요, 권리. 예. 그럼 모든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할 수 없는 것도 있었죠? 뭐 우리 아까 뭐 유치권. 아까 유치권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냐고. 등기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떨어지면 되고. 책이 없어도, 예. 그 다음에 제목만 보시고 가요. 4번 뭐라고 되어 있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권리 변동의 종류가 여기는, 어디 있냐면, 자, 1번에 등기법 제3조의 권리 변동에서 셋째 줄 보십니다. 셋째 줄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찾으셨나요? 232페이지에 4번의 1 밑에 4번의 1의 셋째 줄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는 보이세요? 예, 그럼 이제 권리들이 앞에 쭉 나오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느낌 오세요? 권리를 담보 잡는 건 몰라서 권리, 질권. 같은 말이 뭐죠? 옆에 나오잖아요. 채권, 담보권. 권리가 채권이고 질권이 담보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 질권, 그다음에 채권, 담보권, 인차권 이런 게 권리죠. 이런 권리에 뭐가 있을 때?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이 있다.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뒤에 있는 것은 이 변동 종류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이에요. 권리의 변동. 이런 걸 등기합니다. 예. 자, 그런데 등기 안 해도 이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등기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 187조에서 몇 개를 얘기하나요? 민법 187조에서. 등기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 상소. 예, 상소. 상속은 여기에요.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용징수. 공용징수하면 수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용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해요. 수용 한 사람이. 예, 그 다음에 상속은 판결.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요때 판결은 형성 판결 얘기합니다. 예,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경매 좋아하시는구나. 계속 경매 그러는데. 맞아요. 경매도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 경매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대금이라고 그래요. 예, 옛날 말로 하면 낙찰금.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예. 그 다음에 또 있나? 또 있을 수 있죠. 지금 이게 몇 조 규정 187조의 조문에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건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조문에. 근데 이것 말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민법에 이걸 꼭 넣어줘야지. 기타. 이것 말고도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기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타 무엇에 의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되셨죠? 예, 그럼 기타 하면은 무지 많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원시 취득. 건물을 지었다. 소유권 취득해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예, 그러면 그런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죠. 처음으로 원시. 처음으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그래요. 그럼 언제 취득해요? 다 지으면.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죠?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 건물 다 준공되면 소유권은 취득한 거예요. 그럼 건물 지은 거 팔 수 있나? 내가 건물 짓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팔려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팔려면 무슨 등기 먼저 하고 내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맞아요. 예, 그럼 원시취득. 그럼 거꾸로 물건이 없어졌다. 물건이 건물이 지었는데 화재로 소실됐어. 없어졌어. 그럼 소유권도 없어지는 거라고. 물건이 생기면 소유권 생기고 물건이 없으면 소유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는 등기는 멸실 등기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예, 멸실. 그래서 건물 물건이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용의권. 아까 용의권은 처음에 계약을 해서 생긴다. 그럼 등기해야 되죠? 아까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 그럼 지상권 언제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 설정 계약이니까 여기잖아요. 등기를 해야지 지상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기간을 10년을 했어요. 그럼 10년 동안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끝나는 시점은 그 약속했던 10년이 딱 되면 지상권은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은 소멸된다고. 자, 요거부터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말하고 말소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상 개념이에요. 민법에서 하는 거. 없어졌다 이런 얘기지. 없어졌다 이걸 뭐라고 그래? 소멸 그런 거야. 말소라고 하는 것은 지우는 거. 등기부에서 지우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개념 다른 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소멸하면 무슨 등기할까? 말소 등기한다고. 그럼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은 된 거라고. 개념 이해되셨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상 개념이라고. 좀 과격한 단어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하고 매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이해되셨나요?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럼 죽었는데 매장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냐고. 이해되셨냐고. 그러면 용의권은 기간이 끝나면 소멸된 거라고. 없어진 거야. 그럼 등기부에서도 뭐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안 한 상태일지라도 없어진 건 없어진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소멸이 안 됐는데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대인 거죠. 그럼 잘못 지운 거라고. 그럼 그때는 다시 살릴 수도 있다고. 그걸 회복 등기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말소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용의권은 언제 소멸하냐면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해요.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한다고. 무슨 등기를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없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돈 빌린 거죠. 돈 빌려서 담보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다 갚았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다 갚았다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라고. 소멸. 없어진 거라고. 근데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냐고. 돈은 다 갚았는데 남아있을 수 있죠. 그럼 말소 등기 안 한 것일지라도 소멸은 소멸된 거라고.
개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용의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고, 담보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하고. 들리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기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소멸도 변동이에요. 없어지는 것도 변동이라고. 예. 자, 이런 얘기들이 쭉 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33페이지 상속, 등기 없어도 되는 거. 제목만 볼게요. 상속. 2번에 공용징수. 3번에 판결. 4번에 경매. 그 다음에 넘기시면 5번에 뭐가 나와요? 기타. 기타가 많다고 그랬죠? 기타가 그 박스 안에 14개가 있네. 14개 있잖아요. 그거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민법 시간에는 다 보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민법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 되고, 등기법 시간에서 있는 것은 1번 정도 체크, 1번. 1번하고 2번 체크하시고, 1번. 1번은 원시취득이죠? 건물 신축. 2번은 땅 원시취득한 거죠? 땅을 만든 거잖아요. 매립한 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말이 들어가니까? 법정. 뭐, 내용인 거 뭐고 간에 하여튼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법률 규정이냐고. 법률 규정을 줄이면 뭐라고? 법정 그랬잖아요. 그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 법정이란 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7번 체크하시고 7번. 원인 행위 무효 취소 해지라는 물권의 복귀. 자,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매매했어. 매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예,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뭐죠? 매매예요, 매매. 매매를 뭐라 하나?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한다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취소되면 매매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등기도 효력이 없어져요.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라고.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라고. 그럼 다시 돌아간다. 물권은 복귀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다음에 8번 들리세요? 부동산이 멸실, 아까 건물이 철거됐어. 그럼 소유권 없어지는 거냐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읽어보시면.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의물권에서. 이해되세요? 기간이 끝나면 용의권은 없어지는 거라고. 예,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그 다음에 10번. 피납부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이해되십니까? 예,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3번. 맨 밑에 3번. 민법 187조 예외. 아까 뭐라 그랬죠? 요거 예외. 시효취득. 아까 시효취득은 법률의 규정인데도 등기를 해야 되냐고. 시효취득은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이게 시효취득을 얘기합니다. 민법 245조 시효취득. 자, 여기까지가 등기 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민법 얘기죠. 예, 그래서 쭉 한번 민법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등기법 기초하고 있는 게 기초 이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등기 효력은 좀 끊었다 갈게요. 예, 좀 쉬었다 가시죠. 예.